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장상윤 교육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잔잔한 수면에 돌 던진 게 교육부죠. 지금 이 기재부죠. 이슈를 기재부인가요? 맞습니다. 맞다. 기재부가 정부가 정부가. 던졌다고 말씀 예, 주십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우리 대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입학생 수도 줄고 반면에 등록금은 10년 이상 동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그동안에 충분치가 못해가지고 대학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방으로 가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작년만 해도 입학생이 모자란 대학들이 그 대부분 지방에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의 지역 경제, 그다음에 지역 사회, 심지어는 요즘에는 지역 그 소멸 위기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네. 거의 황폐화되고 있는 수준이라 이제 대학이 어려운데 그 제가 지금 이제 띄워드린 요 자료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지표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IMD에서 국가 경쟁력 평가를 최근에 한 걸 보면 전체 경쟁력이 23인데 네. 고등교육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경쟁력 순위가 47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떨어져 있고 예. 그다음에 대학 평가를 전 세계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네. QS라는 또 지표가 있고 저 중국의 상해 교통대에서 또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 많이 들어가 봐야 300위권 내에 9개 정도 대학이 들어가 있고요. 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고등교육이 워낙 그 경쟁력이 있으니까 많게 들어가면 거의 90개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이렇게 좀 대학이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그 반면에 이 대학이라는 게 사실 초, 중, 고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들어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연계가 돼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정,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매년 증가를 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12조 원씩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12조 원이라는 돈이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보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이제 그 초중등 교육에 가 있고 대학으로는 이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이쪽으로는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좀 지표를 보면 그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거에서 일부를 교육세라는 재원이 있습니다. 네. 한 해에 한 5조 원 정도 거치는 재원인데 이게 둘로 나뉘어 가지고 예전에는 유특회계라고 해서 이제 유치원 쪽에 가는 재원으로 1.7조가 들어가고 예. 나머지는 그냥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나갔었는데 네. 나머지 3조 원 정도를 고등 평생교육 쪽으로 조금 돌리자. 그러니까 저수지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쪽은 땅이 말라가지고 아주 아사 직전인데 네. 이쪽은 많은데 다 옮기자는 게 아니고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조금만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조금 여기 물을 좀 대주자 임시적으로라도 그래야 예. 살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최근에 늘었고 앞으로도 매년 한 5.6조씩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3조 원을 빼더라도 그래서 그쪽은 그쪽대로 충분히 확충을 하고 요 여유 재원의 일부를 우리 재정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고등교육 쪽으로 좀 가게 해줘야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교부금으로 가던 걸 좀 빼오니까 아우돈 뺏어가지고 형님 누나가 뺏는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중학교애한테 갈 거 예. 빼서 그렇죠. 주자고. 제 생각에는 아우가 조금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형 누나한테 조금 나눠주자 라는 개념으로 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특별회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학들의 문제도 이해는 되고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원인과 처방이 어려우니 물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하고 예, 예. 난립이 문제고 이제 그런 거가 더 먼저지 그거 언제까지 물 주려고 하세요? 하는 질문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등록금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묶어놨으니까 예, 사실 예, 이게 꼭 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학교재정이라고 하는 게 등록금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예, 예. 그런 이거는 것 같습니다. 묶어놓고. 다른 예. 솔루션이 더 필요하거나 시급한 것 같다. 예. 이야기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재원을 좀 더 확충을 해드리는 개념이고 네. 이거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에게 다 나눠줘 가지고 하게 되면 안 효율성이 되죠. 떨어질 수밖에 네. 없죠. 학생을 다 입학시키지도 못하는데. 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월 말에 국회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그 지원은 하되 예를 들어서 재정 진단을 해가지고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학들을 골라낸 다음에 이 대학들이 회생을 할 거냐, 둘이 합쳐서 통폐합을 할 거냐, 아니면은 폐쇄를 하고 다른 일을 찾아볼 거냐라는 거를 한 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서 뭔가 특성화를 해보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규제 완화 같은 걸 특례를 적용을 해서 뭐 땅을 판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돈을 들여올 수 있는 특례를 좀 줘가지고 구조 개선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는 가망이 없다. 더 이상 이 대학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다른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바꿀 수 지자체가 있게. 그 부지를 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관을 전환하는 거 이제 그런 쪽에 활로를 좀 터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등록금 문제는 저희가 지금 등록금을 그 제한을 하거나 동결을 한 지 10년 이상이 됐는데 네. 국공립대학 기준으로 지금 한 해 등록금이 한 41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립대가 한 7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거를 그대로 시장 원리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사실은 학생하고 학부모 부담이 됩니다. 물론 대학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과도한 이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록금만 규제한 게 아니고 등록금 규제가 사실 등록금을 동결하게 되면 네. 그 대학에 장학금을 이렇게 매칭으로 대줍니다 국가에서. 네. 그래서 그 동결의 효과가 결국은 학생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등록금 아까 말씀드린 410만 원, 750만 원 수준이 OECD 국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한 7, 8위 정도 됩니다. 한 28개 나라 중에. 그래서 이게 싸지 않다.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차관님 그래서 아까 대학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얼마나 어려우냐면 할 때 등록금이 계속 동결되고 너무 어렵다고 그 하셨잖아요.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이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 그게 동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장에서 어려워진 거죠. 예. 사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만 볼 게 아니고 학생 학부모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대학교의 구조조정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 동안에는 잘 안 됐죠 구조조정이 말이 두 대학 합치거나 폐고하거나지 그 대학에 있는 사립사학재단일 텐데 국공립이 아니라 예. 그러면 나도 재단 이사장 너도 재단 이사장인데 둘이 합치라고 하는 게 합치면 무슨 뭐가 M&A가 되면 무슨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게 예.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그거를 땅을 팔 수 있게 한다면 네. 학원 건물이라면 개인 거니까 땅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만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법인은 그동안 이 법인의 비영리 법인이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세금도 안 걷어가고 하면서 국가가 지원해줬는데 그 땅을 팔아서 그 땅을 나라랑 나눌 겁니까? 아니면 재단 이사장이 다 가져갈 겁니까? 재단 이사장이 지금 이제 저희가 발의된 법에는 재단 이사장이 그거를 남는 거를 팔아가지고 가져가는 그 구조는 아니고요. 네. 어차피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다만 이 대학이 다운사이징을 하고 아니면 특성화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정원을 줄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학생들 입학 자원을 덜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교수도 줄여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예, 예를 들어서 교수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더 못 뽑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먼저 퇴직을 하고 위로금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등록금 수가 줄 것이고 수입이 줄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학교의 재산을 그 예를 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교비 회계로 대부분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수익이 나면.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학생들 저 못 들어오는 수입 같은 네, 거 또 네. 그 교수들을 뭐 다른 데 전직 시켜주거나 뭐 할 때 그렇게 구조 개선에 쓸 수 있도록 터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좀 주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좀 줄더라도 내가 좀 특성화할 걸로 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재원을 뭐 국가에서 대대적인 무슨 돈을 주자는 게 아니고 기존의 규제를 조금 풀어주자는 거죠. 그쪽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뭐 그렇게 강제로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였는데 지금이 이 적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게 지금 자료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예. 제일 위에 점선이 지금 대학 입학 정원입니다. 47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우리 고3 또는 뭐 재수생들의 자원 거기다 외국인 유학생 그다음에 성인들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학령 인구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2033년까지는 지금의 수준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갑니다.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후로 확 줄어들. 예,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6만입니다. 네. 지금 대학 입학 자원 고3 인구가 한 45만 정도 됩니다. 지금 확 줄게 돼 있어요. 한 10년이 지나게 되면.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절벽처럼 꺼지게 되고 그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보면 2040년경에 가면 그 빨간색은 그냥 외국인 유학생하고 성인 학습자 없는 그래프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충원을 못하는 그 자리가 30만이 넘고 그러겠죠.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런 게 성인 학습자들이 온다고 쳤을 때도 15만 정도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뭔가 그 본인들이 좀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면 통폐합이 됐건 또 구조조정이 됐건 다른 일을 찾아보곤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의들이 통폐합 문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부로도 각 대학에서 특히 지방 대학들이 많이 문의를 해옵니다 지금. A 대학, B 대학 합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사실은 이전에 학령 인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꺼지긴 꺼졌지만 유지되던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예. 앞으로 10년 내에 이런 작업들을 못 하게 되면 이렇게 절벽 상황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강민정 의원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그 일이 다 완료가 되면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뭐 이 뭐지 들어가는 교부금을 입을 개편을 줄이고. 해야지 먼저 보내놓고 그걸 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 재정 지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근데- 필요한데 그것부터 해서 여기도 부족한데. 이제 살아있을 대학 이런 거 정리한 후에 그 다음부터 물 잘 줘야지. 지금은 죽을 대학, 살 대학 다 같이 물 주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대학 입학 예고제도 4년 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대학들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런데 그거는 미루고 옥석부터 가리는 작업을 한 10년 동안 하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대학들도 사실 지금 이런 어려움에 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저희는 지금 한 10년 이게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그 작업을 같이 지금 가져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3조 원이 더 가면 그 예산은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3조 원이 가게 되면 저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지방 대학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방 대학의 n분의 1로 그대로 나눠주자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방 대학 중에 그래도 역량이 있고 뭔가 이 재정 지원을 해주면 그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재정 지원을 좀 충분히 또 시간을 좀 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같이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시급하게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산업 수요가 많은 부분들 그런 쪽으로 좀 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그 세출 예산안에 조금 넣어 있는 거는 이게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3조 원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쪽에다가 조금 기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이 돈을 쓰더라도. 그래서 대학에 보면은 교육학과라든지 사범대라든지 교육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초중등 교원들을 양성하는 대학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돈을 좀 대폭적으로 넣어서 교사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최신의 이제 수요가 있는 이런 쪽으로 이 돈을 쓰게 되면 결국은 양질의 교사들이 다시 초중등 교육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 사업들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월급을 못 주거나 교수를 못 뽑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3조 원이 안 들어가면 즉 교육학과 이런 쪽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도 네, 이제 교대나 사대나 사범대 체제는 있기 때문에 네. 이 돈이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못 뽑는 수준은 아니고요. 예. 지금 현직 교사들을 재교육 시킨다라는 그런 그것도 느낌인 있습니다. 거죠? 예, 그 프로그램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조 원을 어떻게든 꼭 필요하니까 이제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져오고 싶으실 텐데 예. 그 돈이 어디로 쓰입니까라고 하면 만약 안 들어가면 거기가 어떻게 되길래 그런 상황인가요? 라는 질문과 같을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시급한 건 아까 말씀드린 지방대. 대로 지방대. 네. 예, 지방대가 굉장히 어렵고 며칠 전에 저희 이조 장관님께서 지자체하고 이제 이 재정 네, 예. 이거를 이제 연계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뭐 재원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거 아니냐. 이제 교육부는 손 놓고 그냥 지자체에다 주고 지자체가 대학을 관할하는 거 아니냐.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대학이 지금까지 뭔가 회생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을 받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그 지역 사회나 지역 발전 계획하고 연계가 됨이 없이 그냥 교육부가 다이렉트로 사업별로 그냥 돈을 주고 그 사업만 하다 보니까 지역 인재나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연계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쓸 때는 지자체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잘하니까. 분석을 해서 대학하고 발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전제로 돈을 지역에 주게 되면 어디에다가 쓰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지를 지자체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 고민을 해가지고 쓰도록 해라. 뭘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로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그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그 지역의 대학을 가고 또 그 지역의 대학 졸업자들이 그 지역의 기업들의 일자리를 찾아서 가게 되면 초중등 교육부터 사실은 일자리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거기에 계속 살게 되겠죠. 정주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지역이 황파되는 문제가 초중등 때 우수한 학생들이 일단 갑니다. 뭐 자사고가 됐든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 이제 지역에. 우수한 학생. 예. 그 지역 안에서도 움직이지만 또 수도권으로 많이 가기도 많이 하고. 가죠. 그 다음에 대학으로 갈 때 대폭적인 또 이동이 지역에서 이동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안 내려옵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예. 지역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물꼬를 되돌리려면 그 지역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기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 게 뭔지를 좀 목표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능을 지역 대학에서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 찾는 게 지역 대학의 교원이나 대학 관계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그게 돈이 들어가면 할 수 있고 못 들어가면 못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 가지고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지금도 뭐 저 재정 지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있긴 있는데 예. 그냥 분절적으로 대학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돼 있고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되기보다는 그리고 그 대학은 사실은 너무 이제 그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렇게 대학 자체가 혁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치 않다는 거고요, 재원이.
어쨌든 돈이 있으면 뭔가 사업을 할 텐데 지금 그렇죠. 돈이 부족하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고 계속 고사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고사되는 대학을 앞으로 10년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시 살아나라고 돈을 꽂아주면 그러니까 그거를 돈으로- 전체 대학으로 다 보지를 마시고 구분하고 이제 예, 구분을 해야죠. 난 그러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겠다라는 재정 얘기가. 진단을 하더라도 저희가 전체를 재정 진단해 가지고 전체를 다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진단을 해보고 한계 상황에 처하고 앞으로의 비전도 좀 없다. 그런 대학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대학은 잘 사라지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러니까 잘 사라지도록 해줘야 되면 예.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열심히 뭔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구조 개선을 하던가 네. 아니면 다른 걸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돈이 들어가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네. 사실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자동방으로 20.79%가 내려가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예. 왜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내려가는지 예. 이게 무슨 연원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 자료를 한번 좀 네. 띄워주시게 되면은 이게 제일 앞에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1971년 12월입니다. 그때 이제 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예. 됐는데 제가 70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난 시절하고 조금 비슷한데 예. 예, 그때 한 해에 몇 명이 태어났냐면 100만 명 정도 태어났어요. 지금 우리 학령기가 이제 45만 명 정도 되고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26만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학교의 시설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때 논의된 게 뭐냐면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 의무 교육을 논의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의무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상 교육인 거죠, 기본이.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 근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한 해 일반 예산처럼 깎였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미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때 내국세의 12.98%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12.98%는 교육에다가 초중등 교육에다가 쓰도록 그냥 이 바인딩을 시켜놓은 거죠. 그게 요즘은 20.79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등락은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결정된 게 2019년도에 예. 20.79까지 올라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79면은 100만 원을 거두면 20만 원을 그대로 이제 초중등 교육으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돈이 많아지는 거죠. 최근 3년 동안 매년 12조씩 올라와 있고 네. 앞으로도 한 3, 4년 동안은 그 트렌드가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 숫자 자체를 좀 낮추면 안 됩니까? 17%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초중등 교육으로만 너무 재원이 그 투자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교육도 있습니다만 교육 외적인 부분들도 이게 좀 배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도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정부 때부터 KDI라든지 이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20.79라는 이걸 빼오는 구조가 지금하고는 좀 안 맞다. 학령 인구도 줄고 어느 정도 투자가 다 되고 또 충분히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걸 보수할 수 있는 뭔가 재원이 되는데 너무 이쪽에만 바인딩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좀 칸막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경직돼 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으로 GDP에 뭐에 연동을 하자, 또 뭐 학급 수에 연동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비율 자체를 떨어뜨려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비율을 손대는 부분은 전체 재정에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요게 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교부금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 19% 정도 되는데 이게 경직적으로 그걸 다 빼가다 보니까 만약에 이 비율을 조정하면 그것도 조정을 해요. 또 그것도 이 같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너무 큰 예, 논의다 전체 이거죠. 큰 틀에서 시간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는 하되 정부에서는 생각이 뭐냐면 이 특별회계를 조금 한 3조 원 정도 남는 부분들을 이 같은 교육의 틀 안에서 초중등하고 고등교육이 너무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니까 예. 조금 바로잡는 거를 임시적으로 하고 이 논의는 논의대로 계속 이어가자라는 게 생각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듣다 보니 저희가 지금 그 지방의 교육, 고등교육 걱정하시는 지방의 대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각자의 이해 수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서 그걸 왜 해? 아니 이걸 그렇죠. 해야지. 그거 필요해? 아니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데. 이런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 이 차관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라는데 왜 이해를 못하시지?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듣는 시청자들은 그게 왜 지금 중요해? 하는 것도 한참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이슈인지 대강 알았으니까 차관님 언제 한번 시간 한번 더 내셔서 네, 네. 이 3조 원 쓰냐 안 쓰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그 대학 교육 내지는 특히 이제 지방의 네, 네. 대학들 뭐 구조조정이라면 구조조정, 예. 뭐 발전이라면 발전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되는지 우리 좀 같이 고민하는데 도움을 주실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현황은 제일 잘하시고 고민거리 아실 테니까 네, 네. 그래야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하는 대로 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예. 뭐 일 보시는데도 항상 늦은 퇴근하시겠지만 네. 한 번만 나와주시고요. 네. 요 3조 원 이유 씨는 그 기재부가 그렇게 결정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할 예정입니까? 논란은 지금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정부의 안으로 저희가 내놓은 거고요. 예.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죠. 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정부의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은 거고 예. 이제 법하고 예산이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상임위라든지 네. 예결위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정부 안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국회에서 있겠죠. 또 새로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정부가 내긴 했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그런 거를 좀 열린 자세로 그렇게 예. 논의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논의를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년도로 넘기고 내후년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다 그런 일은 보면 아니죠. 예, 너무 대학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예. 뭐 우리가 내놓은 안이 유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논의에서 결론을 내주신다면 네. 올해 안에 꼭 좀 결론을 내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이렇게 고등교육이 나아지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석이 다르시기도 한데 또 당장은 지방 대학이 빠르게 무너지면 또 지방 대학을 근거로 하는 그 지역 경제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무너질 테니 또 그건 또 지켜가면서 그래야죠. 구조조정도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나오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